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 종합 보기 전에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저점 라인을 갖다가 잘못 잡는 바람에 손해보신 분은 없겠죠? 지금 저점 라인을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갖다가 봤죠. 어제 여기 또 선 잘못 긋네. 요 부분을 갖다가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대응을 하려고 해서 개파락을 했을 때 어쨌든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개파락이 많이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라인을 이제 저점 라인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수 라인 같은 경우를 지금은 그냥 이 라인 아래서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를 뚫지를 못했죠.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점 라인을 갖다가 형성을 갖다가 지금 다시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응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여기를 넘어섰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넘어섰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를 넘어서지 않고 미 증시 이제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점 라인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 저는 지금 사실은 이 라인을 잡았던 게 지금 박스권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요 매물을 갖다 뚫기 위해서 요 라인쯤에서 잡아갖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 외국인이나 기관 형님들은 그렇게 쉽게 안 주네요.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저점 라인을 이 라인으로 잡아야 돼요. 이 라인으로. 아니 또 선을 잘못 그렇게 제가 이걸로 안 하고 그냥 직선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전체 매물대 자체를 갖다가 지금 여기까지로 이렇게 매물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라인은 이 라인이 되겠죠. 이 아랫 라인까지 딱 보시고선 이 아래 라인 쪽으로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부시 대통령 이제 뭐 추모식 그것 때문에 미국 장이 안 열리죠. 미국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증시를 변동성만 가지고선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뭐 금이라든지 달러 그리고 선물 옵션 요것만 가지고선 이제 미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디로 가든 간에 아래로 내려가든 위로 가든 간에 제자리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고 무조건 제가 맞는 건 아니니까 항상 생각을 하실 때는 본인의 생각도 어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시황이 변하거나 이 수급이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잡았던 라인을 갖다 오늘 넘어서질 못했어요. 어제는 지금 요 윗부분을 갖다가 한 2108 정도를 갖다가 위에서 안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2000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2107까지만 올라가고선 내려왔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점 라인을 잡을 때 라인을 살짝 아래로 낮춰서 이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 하단을 갖다가 다시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라인쯤이 될 것 같아요. 2100 살짝 아래죠. 그러니까 오늘 종가 얼마로 마감했죠? 오늘 종가가 2101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2101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다가 보셔서 한 2097, 뭐 2098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종가상으로 마감했던 날이 언제냐면 종가가 2097.58인데 오늘 종가가 2000 얼마야? 2101이네요. 그러면 여기 라인 위에가 매수 라인, 요 아래가 매수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97.58 아래 라인. 2097.58 아래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면 아무래도 하단부는 여기서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내려왔었기 때문에 2096.86 그러니까 요 아래 라인 정도 지금 여기로다가 잡으시는 게 맞을 거예요. 2097 그 정도가 아마도 매수 그 아래쪽 라인에 매수 라인으로 잡고선 20일을 이탈 안 하는 방향으로다가 종가상으로 이탈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상으로다가 이제는 2090선을 이탈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뭐 저도 확신하진 않아요. 확신은 안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요 라인을 이제 지켜줬잖아요. 2100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하단부를 다시 잡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선물이 움직여서 내일 장이 또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요 위에서는 이제 매수 라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늘 미국장 안 열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든 미국장은 또 갭을 띄운다거나 갭을 하락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주가를 갖다가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할 확률이 거의 많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라인 정도 오늘 종가 라인 정도라든지 아니면 매수 라인을 잡는다고 하면은
요 라인 부분이 되겠죠. 거의 요 아래쪽,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쯤. 요 부분쯤이 아마 매수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라도 요 아랫 라인 쪽으로다가 온다고 하면 한 번쯤은 매수를 하는 대응으로다가 저 같은 경우 오늘 시가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내려갈 거로 예상을 하고 한 틱이라도 낮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어제 삼성전자를 종가를 매수했었죠. 근데 개파락을 했는데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뭐 들어오자마자 수급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올라와 버려서 시가 부근을 놓쳤어요. 시가 부근에서 놓치는 바람에 거의 시가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는 바람에 잡지를 못했어요. 한 틱이었는데 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짧은 시간에 올라갔어요. 짧은 시간에 아침에 쫙 끌어올리는 바람에 그걸 못 잡고 이제 다른 종목들 잡는 것도 그걸 잡다 보니까 이제 그냥 패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매도로만 대응을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야간 선물이 약간은 올랐죠. 미 선물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약간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차트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종합시장으로다가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시장을 보시면 일단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 선물들이 좀 올라가 있죠. 이 선물들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고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미 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면 이제 현물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그냥 고압선에서 유지가 되고 아마도 내일도 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 우리도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갭상승을 해서 야간 지수가 좀 올라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갭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갭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방으로 다 잡은 주체가 개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폭을 갖다가 이제 변동성 지수로다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옵션이라든지 이제 선물을 가지고선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갭이 하락을 한다고 해도 아마도 다시 지금 자리 정도 오늘 종가 정도 자리는 2100선을 유지하는 선으로다가 아마 찾아올 가능성이 많고 갭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개파라기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대차를 상환하기에 참 좋은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항상 화면만 이건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대차 내용이란 말이에요. 대차 내용을 보시면은 대차거래 추이라고 해서 보면은 그 날짜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대차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대차 상환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67조 정도가 대차 금액이 대차 잔고가 67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날 대차를 하면서 살짝 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뺄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던 거고 지금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대차 상환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됐어요. 요게 지금 연초만 해도 62조였는데 지금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대차 잔고가 67조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낮아 있는 김에 대차 상환을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차 거래 내역을 본다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대차 상환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차 상환을 셀트리온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대차 상환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조만간에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이거를 보고선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꼭 맞지는 않아요. 대차 상환을 해서 다시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차 상환을 올라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면서 할 때는 더 내려갈 확률도 있어요. 더 내려서 대차를 상환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대차 상환을 그냥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대차 상환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꼭 대차 상환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대차를 한다. 대차를 갖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대차를 주로 해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대부분 대차 상환을 한다라는 거를 기본 개념으로 보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대차 상환을 한다. 그러면 그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대차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대차를 갖다가 한다는 건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올라갈 때 대차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는 대차 체결을 한다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거고 지금 주가가 내려왔을 때 대차 상환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파락이 했으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당연히 대차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차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대차가 증가했다. 그러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언제 이게 발표가 나오냐면은 저녁 8시가 넘으면은 이제 대차 거래 내역이 나오면서 한 8시 20분 정도 되면은 아마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걸 가지고도 그냥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패턴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초반에 들어오다가 이제 선물 쪽으로다가 매수를 돌아서면서 아마도 이게 현물보다는 지금 미국장이 쉬기 때문에 선물 쪽으로다가 움직임을, 선물과 옵션 쪽으로다가 이제 선물이라든지 옵션 쪽으로다가 해서 움직임을 갖다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저녁 때는 이제 미 장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선물이라든지 뭐 이제 원달러 환율 아니면은 금값 이 정도 갖고선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좋았던 부분은 그래도 비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였는데 마지막에 플러스로다가 돌아서면서 증시를 갖다가 조금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물량이 안 들어오다가 어쨌든 간에 들어왔다라는 거. 하지만은 역시라도 이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인들 매물이 또 늘어났다라는 거죠. 선물이고 현물이고 개인들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폭. 하지만 이제 지지를 어디서 받아주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받아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받아준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수익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할 뿐이지 뭐 제가 뭐 회원이 있어갖고 유료 회원들한테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런 스타일 아닌 거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꼭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다가 제가 매수매도 하는 거를 그냥 대놓고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응 방식이 지금 요게 제가 인터넷이 끊겼다가 다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체결창이 지금 다 비워져 있네요. 체결창이 비워져 있다 보니까 일단은 칠판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상 초반에였으면 잡았어요. 장 초반에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잡히고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없었던 것 뿐이지 만약에 장 초반에 제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급등주 같은 경우도 잡으려고 그랬는데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였으면 잡았는데 장 중간에서는 잡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래쪽에 걸어두긴 했었지만 다시 그 단가까지 주지는 않았고 만약에 이게 오늘 안 준다고 해도 오늘 개인 매물들이 조금 어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아래쪽 매물을 갖다가 내일이라도 다시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잡은 것 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올라오는 종목들을 위주로다가 정리를 하는데 이제 아마도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정치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번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문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윌비스가 일자리 창출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걸 살짝 물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익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해서 윌비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 왔을 때 제가 아마 매도를 했을 거예요. 저항대이기 때문에 윌비스가 매도를 얼마 했죠 제가? 이게 체결창이 없으니까 저도 보기가 힘드네요. 윌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왔을 때 매도를 해서 대응을 했었고 제가 매도한 가격대가 아마도 1560원대였었던 것 같아요. 이게 1560원대 체결을 해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량 매도한 거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테마주가 아니었고 만약에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라고 하면 뭐 상한까지 노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요것도 수익권이 10% 정도가 저한테는 오늘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온 거예요. 오늘 넘어온 거예요. 오늘 넘어온 거기 때문에 조금 물려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오늘 지금 제가 매도했던 그 라인 자체가 물려있던 라인이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시작하면서 살짝 수익으로 돌아서긴 했었는데 거기서 팔기는 뭐했고 여기 장대양봉 나오면 팔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장대양봉이 나와서 수익이 10% 정도가 됐을 때 제가 아마 1575원대에서 매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1575원대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 부분에서 분할로다가 해서 계속 조금씩 나눠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팔아놨으면 상한까지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분봉을 잘 안 봐요. 근데 이게 정치 테마 주고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의문이 들다 보니까 분봉을 보고선 무너지는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해서 이제 1530원 정도였나요? 거기가 아마 마감지였던 가격 같아요. 마감을 해서 윗부분에서 더 많이 팔기는 했는데 어쨌든 더 위로 올라갔으면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보려고 했는데 내려오는 거 분봉상에서 내려오는 자리를 보고선 1530원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물량이 조금 실려 있었던 부분이었다 보니까 티 안 나게 물량이 오늘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티 안 나게 매도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매물대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방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물이 여러 명이 같이 쌓여 있다 보면 매물이 조금씩만 늘어난다고 해도 한꺼번에 걸면 그 부분에서 그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575원 정도에서 일단은 분할로다가 몇 번에 나눠서 매도를 한 다음에 1530원 이탈하면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전량 매도로 다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요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금이 조금 더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 예수금이 조금 더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 예수금이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번에는 저희 지수가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한 2100선 아래 부분 2098, 그 아래 라인 부분에서 2085선 2085선이 사실 요번에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었죠.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거기를 다시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공란 부분에서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부분이냐면은 다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갭이 있는 부분 요 부분 안에서 자꾸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어쨌든 매물대인데 저는 요 한 봉 정도를 지금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봉 정도를 무시하고 요 위에부터를 매물대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제 사실 요 라인 부분을 갖다가 저점 라인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역시나 얄짤 없어요. 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얄짤 없이 이 부분은 완벽한 매물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완벽한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자기들이 대차 상환을 하거나 뭔가의 작업을 갖다가 이루는 구간은 다 지금 이 아래 구간이라는 거죠. 요 아래 구간. 지금 요 구간에서 전부 작업을 이 구간에서만 해요. 이 구간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안에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앉을 때는 여기쯤에 앉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어쨌든 간에 뭐 라인은 대충 거도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가 살짝 더 지금 올려줬는데 사실은 저점은 높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려온 상황이고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면 사실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 돌파 또 한 요 정도 약 올렸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상승을 한다면 대외적 변수가 발생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좀 완만한 그림이 되죠. 지금 이렇게 그려보니까 완만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아마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을 많이 보는 이유는 그래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주식이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려오면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저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물론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말하기 쉬워요. 1500까지 내려간다고 얘기하기도 쉽고 1800까지 내려간다고 지수 내려가기 쉬운데 그거는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대충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인 수급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뭐 지금 채권 같은 경우 미채권이 뭐 2년물이 10년물을 갖다가 역전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잠깐 그렇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 뭐 3년물이 뭐 5년물을 뭐 이렇게 역전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잠깐 그런 부분 때문에 위험 요소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흐름의 향방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수급 자체가 움직여야 돼요. 수급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수급 자체가 아무래도 상승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이게 갑자기 수급이 변한다거나 뭐 대외적인 악재가 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수급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선 그 흐름을 읽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선 여러분들이 장을 대응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식을 안 갖고 있거나 뭐 나랑 상관없다는 것만으로도 뭐 지수는 정말 아니면은 자기가 리딩하는 사람이라서
리딩하는 사람 입장이라 그래서 자기들이가 이제 주식을 샀으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거를 우리는 보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이 저점 깬다고 얘기하는 것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트상? 그냥 차트상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여놓고, 뭐 뉴스라든지, 뭐 대외적 악재도 넣고, 대외적 호재도 넣고,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보고, 선물의 방향, 옵션의 방향, 그리고 지금 채권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채권의 방향성도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달러, 금, 그리고 어떤 원자재 다른 것들의 연관성을 갖다가 이어서 우리가 좀 지수를 갖다가 볼 때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서 아무래도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살펴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무래도 그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도 저도 이제 목표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 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식도 저는 바꿀 거예요. 대응하는 방식 같은 경우도 이제 20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랫라인은 살짝 종가상, 예, 장중에 무너지는 거죠. 장중에 무너지는 부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직 상방을 안 정했기 때문에 현재 상단은 여기로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상단은 여기로 봐야 되지만 저는 이제 수급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상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수급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수급의 흐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에 따라서 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제가 방송하는 거를 100% 신뢰하지도 말고요. 똑같아요. 뉴스도 100% 신뢰하지 않듯이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100% 신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